안녕하세요. 포토샵 CS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에는 보시면 여기에 이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열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눈 모양은 레이어를 보여주는 거고 이걸 끄면 레이어가 안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것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뉴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격자 모양이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투명 레이어입니다. 투명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이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레이어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어,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자, 제가 그림을 분명히 구름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구름을 감춰주니까 이 레이어 위에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린 부분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는 이 위에 있는 투명 레이어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자, 일단 지우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 지우고요. 여기에 빨간색 원을 자, 동그랗게 빨간색 원을 그릴게요. 빨간색 원을 그리고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노란색 원을 그리고 또 여기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파란색 원을 그릴게요. 자, 보시면 그냥 한 개의 레이어에 빨간, 노랑, 파랑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빨강 레이어를 불을 끄면 자, 빨강 레이어만 안 보이죠? 또 가운데 노란 것만 끄면 노란 것만 안 보이고요. 파란 것만 이렇게 해주면 파란 것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노란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빨간 거를 감춰지고 파란 거 밑에 들어가죠? 왜냐면 얘는 파란 거 밑에 있고 빨간 거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 거는 모두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로 이 파란 거는 제일 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위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배경 레이어는 어,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레이어에도 제가 바탕을 지워주고 싶거나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배경 레이어를 감춰놓고만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OK를 해주시면 얘도 지금 잠금 표시가 없어졌고 백그라운드라는 글씨가 없어졌죠.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제가 구멍을 뽕 냈을 때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게도 투명 레이어를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이어의 투명 레이어에 자,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자, 투명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에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눌렀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체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한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원에 속해 있는 이 레이어 1의 투명한 부분에 지금 색칠이 칠해지는 거예요. 물론 색칠이 칠해지면서 이 부분은 지금 투명한 부분이 아닌 게 되겠죠? 하지만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레이어에는 이 빨간 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라 이 바탕까지 레이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레이어 1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리고 레이어 2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도 자, 바탕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해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에만 제가 락을 걸어줄게요. 이거는 투명한 부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색이나 뭐 효과 같은 게 제가 아무리 브러쉬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원래 있던 이 빨간 원에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이거는 투명한 부분에는 색깔이 안 칠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락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자, 일단 이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기로 하고요. 자,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때는 자, 이 뉴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를 버릴 때는 클릭 후에 휴지통에 갖다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 노란 레이어를 그리고 복제를 하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duplicaate 레이어를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죠. 자, 이렇게 제가 노란 원을 복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를 파란 걸 복제해보죠. 끌어서 옆에 뉴 버튼에 갖다만 놔도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가끔 자주 레이어를 복제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끌어서 쓰거나 컨트롤 J 키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J 키를 누르면 이렇게 또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좀 복잡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레이어를 복제할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 컨트롤 J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자, 이 레이어에 한번 이름을 바꿔보죠. 이 레이어의 이름 지금 구분이 어렵게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 1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나오죠. 하얀색, 뭐 얘는 노란색, 얘는 노란색, 2, 뭐 이런 식으로 파랑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이름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얘는 버튼, 얘는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레이어 이름을 주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레이어에서 지금 자, 오른쪽을 누르면 레이어 프로퍼타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컬러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컬러가 나옵니다.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레이어 앞에 부분이 분홍색,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은 노란색 부분이라서 노란색 부분이라고 구분을 제가 주고 싶어요. 아이고. 자, 이거 노란색 할래 이쪽. 그러니까 상당히 레이어가 많아졌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훨씬 레이어를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아까 락까지 배웠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 부분에다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는 이렇게 브러쉬를 잠가 놓으니까 자, 레이어가 잠겨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얘도 이동 또한 불가능하죠. 이 버튼을 끄면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얘는 잠궈 놓는 거는 아예 오파시티니 필이니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파시티를 보시면 자, 전 이미지의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오파시티와 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는데요. 제가 다른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노란 원 밖에 이렇게 글로우를 한번 주었는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오파시티를 내리면 이 글로우까지 같이 색깔이 투명도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얘는 오파시티의 필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노란 원에 특수한 효과를 주었는데요. 얘를 오파시티를 내리면 이 효과까지 투명도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필을 누르면 이 노란 원에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블렌드 모드라고 있는데요. 자, 이 블렌드 모드는 저희가 여지껏 뭐 블러시나 뭘 하면서 좀 많이 짚어봤던 내용이죠. 제가 이걸 내리고, 자, 여기에 바다에 여자들 2명이 걷고 있죠. 그런데 이 여자 2명이 지금 이렇게 여자 2명만 따로 새로운 투명 레이어 위에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여자 둘이 지금 불을 꺼주면 밑에는 바다, 백그라운드에 바다 이미지가 있고요. 레이어 1에 이렇게 여자 둘이 올려져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네모나게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든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사람 이미지를 올려놓았을 때, 아니,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았을 때, 자, 디졸브를 제가 줄게요. 약간 거칠어지죠? 디졸브를 주고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미지에 디졸브 효과가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큰을 넣으면 자,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여기에 좀 어둡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증폭입니다. 이미지의 어두움을 증가시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밝은 색상은 버리고 어두운 색상은 더욱 어둡게 혼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칼라번은 어두운 반사광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에 이 사람 레이어의 색상이 아래쪽 이미지의 표면에서 어둡게 반사되는 효과를 만드는 모드입니다. 자,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서 어둡게 반사되는 방식이죠. 자, 저번에는 이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안 짚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라이너버는 선형 어두운 반사광입니다. 위쪽 이 레이어의 색상이 아래쪽 이미지의 표면에서 어둡게 반사되는 효과를 만드는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는 밝게 두 레이어에서 밝은 색상만 취하는 모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스크린은 이미지의 밝음을 증가시키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컬러 잡지는 반사광이에요. 위쪽 레이어의 색상이 아래쪽 이미지의 표면에서 밝게 반사되는 효과를 만드는 모드입니다. 자, 이거는 또 라이너 잡지는 당연히 선형 반사광이 되겠죠. 자, 이것도 위쪽 레이어의 색상이 아래쪽 이미지의 표면에서 밝게 반사되는 모드에 있고요. 자, 오버레이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밝은 부분은 더욱 밝고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수정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라이트는 부드러운 조명을 말하는 건데요.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드라이트는 강한 조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비비드 라이트는 밝은 조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너 라이트는 선형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핀라이트는 약한 조명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믹스는 강한 혼합입니다. 자, 강렬한 효과를 만들 때 이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중간 톤을 제거하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전. 자, 필름 이너지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로 반전시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연한 반전입니다. 자, 그리고 색조와 채도와 색상, 그 다음에 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겠죠? 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미지를 색상을 잘 혼합을 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팝업 창인데요. 팝업 창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들이 올려져 있죠. 자, 보시면 밑에는 이 바탕인 연한 하늘색이 바탕입니다. 자, 이 불을 꺼주면 두 개 투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레이어는 위에 이 회색 부분 레이어고요. 이 밑에 부분은 자, 보시면 아랫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사용하기 밑에 버튼 부분, 얘는 닫기 밑에 버튼 부분, 사용하기 텍스트, 닫기 텍스트, 얘는 닫기의 아이콘, 자, 얘는 두 개의 연결 클립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런 박스 부분, 이거는 사용하기의 아이콘 부분, 텍스트, 물론 HTML 코딩을 할 때 이 텍스트는 지우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항상 뭐 시야는 짧대거나 할 때는 이렇게 임의로 텍스트를 올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템 이미지. 자, 여기서 보시면 여지껏 배운 걸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열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그 이미지에 해당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편리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보시면 버튼이 여기 있고 닫기 여기까지 있는데 이 아이콘만 위에 뚝 떨어져 있죠? 그럼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아이콘을 내려서 같이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한 후에 자,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 14 위로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끌어서 원하는 대로 갖다 넣어주시면은 바로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버튼을 할 건데 이 밑에 부분이 바로 이 버튼 부분이죠. 이 밑으로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항상 레이어의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름을 주면서 닫기 아이콘, 사용하기 아이콘, 닫기, 사용하기. 자, 그런데 제가 이 버튼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씩 옮기다 보면은 처음과 같이 똑바로 옮겨지기도 힘들겠지만 상당히 번거롭게 되죠. 사용하기 이렇게 옮기고 닫기 옮기고 또 텍스트 하나씩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자, 보시면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5개를 옮길 거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연결 고리가 나오죠. 자, 버튼에 해당하는 이 연결고리들을 모두 이렇게 고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옮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에도 보면은 아이템 구매 완료의 텍스트와 밑에 박스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set 1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다 레이어 모양과 좀 다른 폴더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묶어 놓은 게 뭐냐면은 레이어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면 이런 버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이 끝난 부분인데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레이어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 자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좀 복잡하죠?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자 일단 이걸 풀어줄게요. 제가 자 닫기 아이콘 위에서 여기에 자 세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 세트를 닫아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러면 이 레이어의 크기도 훨씬 찾아보기 짧아져서 훨씬 찾아보기도 쉽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버튼 이렇게 주면 자 버튼에 관련된 내용은 이 폴더 안에 이 세트 안에 싹 들어와 있죠. 저는 이 탑 부분을 세트로 묶어 놓은 건데요. 타이틀 부분을 하고요. again 텍스트 밑에 부분 자 밑에 점선 부분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줄무늬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이 그라데이션 들어간 부분 이렇게 총 5부분으로 지금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고리 부분이 꼭 이렇게 버튼 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그럴 때는 이 레이어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 뉴 레이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딜리트 레이어와 그 다음에 뉴 레이어 셋까지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프로퍼타이즈까지 배웠죠. 그리고 블렌딩 옵션도 배웠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머지 다운과 머지 비집을 읽기 있습니다. 자, 머지 다운을 눌러볼게요. 자, 제가 선택해 놓은 이 부분, 이 레이어의 바로 밑에 레이어와 이렇게 레이어가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쵸? 그리고 머지 비지블을 누를게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합쳐졌죠? 네, 레이어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레이어 비집을 하면 불을 끈 레이어는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불을 끄고 밑에 플래튼 이미지를 하면은 자 숨겨진 레이어도 합칠 거냐 물어보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그 레이어 자체가 모두 없어지죠. 캔슬 한다면 자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일단 8카피와 8에 이렇게 머지 다운을 해서 레이어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8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줄게요. 박스 부분 이렇게 하고 9를 더블 클릭 연결 몰이 자 보시면 이 아이콘들은 제가 좀 합치고 싶어요. 이 아이콘과 이 아이콘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싶을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자, 지금은 그쵸. 이 텍스트 부분을 제일 상단으로 올리고 이 네 개를 합쳐 볼게요. 그럴 때는 머지 다운, 머지 다운, 머지 다운 세 번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요. 자, 보시면 머지 다운이 머지 링크드로 바뀌었죠? 누르면 이렇게 링크 걸어놓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로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이 두 개를 지금 링크를 걸어 놓았죠? 이 텍스트 부분까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셋으로 넣고 싶어요. 아까는 New Layer Set을 이 폴더 모양을 눌러서 레이어를 드래그 해줘서 레이어에 다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셋을 만들지 못하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고요. 자, New Set from Linked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셋 이름을 쓸게요. 이 부분은 위에 내용이니까 오케이 하면 링크 걸어놓은 부분이 이렇게 모두 내용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링크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자, 아까의 그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막 뒤죽박죽이었죠, 레이어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연결고리와 박스도 밑에, 자, you set from linked로, 자, 박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돼서 원하는 내용을 또 클릭을 하면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 이 버튼 이 정도 수정하고 싶어 해서 클릭을 하면 이게 레이어가 이렇게 쫙 열리게 되죠. 자, 복잡한 이미지를 수정을 할 때 이렇게 레이어 정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니까는 꼭 이거 아까는 정리하는 법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를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게요.